5월 23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와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낸 후 상승 랠리를 다시 모색하는 등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6%, 0.4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이탈리아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09%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7포인트, 0.24% 올랐습니다.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한 492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월의 495만 채는 물론이고 501만 채였던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하며 7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세는 대체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캐터필러의 1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캐터필러의 1분기 조정순이익은 8억 8천만 달러, 주당 1달러 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와 매출액도 당초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장중에 혼조를 보이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택 지표가 부진했지만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어제 코스피는 IT주의 상승으로 1% 이상 오르면서 192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1900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547에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주택 지표도 좋지는 못했고요. 캐터필러의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냈었고요. 예.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바로 기업의 실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광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냈는데 예전만큼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같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밑꼬리가 달리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올라왔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는 위로 솟구치는 양봉의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똑같은 양봉이지만 밑에 하단에 저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예전만큼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굴삭기 중장비 제조사죠.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어닝 쇼크를 맞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CEO죠. CEO가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턴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한 모습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은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는 지금 경기 부양 관련주로 상당히 모멘텀 자체가 넘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런 모멘텀이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달러와 약세 자체가 지금은 돈의 유입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지금 같은 올해
지금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인 기업을 우리 이것보다는 실적이 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망치를 내리면서 1.5%까지 내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로는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는 2.1%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거 꼭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다. 하지만 중립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업 실적 자체가 좋은 면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지금은 좋게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면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IT주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LG 디스플레이, 오늘은 삼성테크윈, 내일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번 주에 대형 IT주의 실적 발표가 포진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만큼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1,440억을 전망치를 내놨었지만 그것보다 상회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애플의 실적 우려 자체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대형 패널 부분입니다.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LCD 시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내수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 전망치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뭐 20% 증가할 것이다, 30%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6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부분 자체에 가격 상승분만이 포함되는 가격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적인 실적 자체가 많이 나타나서 지금 올랐던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파이 자체가 커졌을 때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마진 자체를 많이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진 자체가 매출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마진만 많이 남게 된다면 그만큼 단기적인 그런 일시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적이 올랐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가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3만원대가 지금 넘지 못하는 저항벽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3만원을 넘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매출 자체에 큰 이익이 분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 업황의 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3만원대 저항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매출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순이익이 늘어나는지, 매출이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G 시리즈를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인데, 과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스타일이 박리담의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싸게 많이 팔겠다, 이런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LG전자에 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거, 실적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3만원대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출 확인하시면서 이후에 3만원 돌파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LG전자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오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인프라베어라는 기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가 26일 날 앞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디오텍 같은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전자사전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암 OCR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많이 나타난다기보다는요, 지금 일단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업체다. 그리고 2012년에 바로 직원의 횡령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거래 정지까지 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OCR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건데 명암 인식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일단 그림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겠지만 필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디오텍이 유일하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 바로 디오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명암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필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OCR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음성인식 기술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좀 더 유망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OCR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요, 이때가 바로 거래 정지가 당했던 날이죠. 그래서 직원의 괘씸한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좀 오르는 상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저항선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4,200원대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산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악재가 있었을 때 내려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같이 실적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좋은 소식이 들릴 때는 이 부분 자체는 박수권 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7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4,0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디오텍,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에 이제 바이오주는 실적을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봤었거든요. 그 예로 한 종목이 CTC 바이오였는데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와 CTC 바이오 모두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AS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눌림목을 크게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더 나왔거든요. 원래 처음 목표치를 5,000원을 제시했다가 이제 다시 AS를 하면서 5,500원을 다시 제시를 했는데 어제 5,500원도 도달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평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을 좀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정도 강도가 되게 된다면은 그 상승 자체가 단기간에 잠깐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그 눌림목 기간이 길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은 당분간 추가 상승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면은 중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겠고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최초 추천드렸던 가격이 30,000원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권리락이 포함된 가격이 36,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한 3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신고가를 치고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좀 강한 상승을 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눌림목을 좀 거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중장기적인 상승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네. 조정 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지금은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셔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 기간도 어느 정도 길게 좀 나올 거니까 예. 충분히 바닥이 잡힐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 가능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을 들고 오셨는데요. 제목이 신고가 경신주네요. 오늘 AS 종목들과도 좀 비슷한데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고가 경신주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은 매수가 들어올 때 강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종목이 있고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간의 차별화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곧 그 신고가 경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갈리게 됩니다. 매수세가 강한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단기든 중기든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지수를 보면은 그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2월 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한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4월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시 자체가 저점을 이탈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잡게 될 것으로 이제 조만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21선을 회복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상승과 맞물려서 이 매수가 잘 들어오는 신고가 경신 종목들이 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하는 상승의 지속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네. 이 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뭐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 같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케이스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아무리 기다려도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안 나오는 종목은 상승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교체 대응이나 포트 재편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눌림목을 줄 때 적극적인 매수가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TC 바이오나 이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재공약을 할 때 그냥 사버리게 되면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림목 기다리는 공략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정이 나올 때도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적게 보고 또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형태의 매수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눌림목을 줬을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미지스라는 종목인데요. 터치패드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부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신기술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의 기술도 거기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매출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형태의 종목들은 앞으로도 강세를 계속 띌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같은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일단 뚜렷하고 터치 패널 쪽의 전망이 아직 밝으므로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조정 시 7,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정도, 5일선 이탈 나올 때 손절 네. 기준가로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이미지스 7,000원대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범의 신부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900선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1920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오르면서 150만 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안에 1940, 50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미 절반 이상 올랐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아마 전 방송을 통해서 주가 상승할 것이다 떠들어서 잠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피봇입니다. 주 피봇 자체가 1905포인트 이하는 언더슈팅이 이제 확실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00이 이제 확실한 바닥이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큰 소리로 뻥뻥 쳤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이제 그 피봇 상단까지 일자 상단까지 제가 볼 때 195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 피벗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 못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정받을 찰나가 아니냐. 높으니까 이제 조정받을 찰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쉽게 이제 죽을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의 짝짝꿍이죠.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미국이 혼자 이제 자기들만이 이제 잘났다 못하니까 이제 유럽하고는 안 맞으니까 일본 경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둘이 짝짝꿍 하면서 다른 나라를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물미기는 그런 작전을 쓰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도 흉탄을 맞고 특히 이제 상해 증시도 흉탄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흉탄을 맞았습니다. 맞고 이제 일본 증시하고 미국 증시만 이제 최고 갱신을 하는 그런 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주가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미주권 내살기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그때부터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실제로 주가가 N자로 빠졌지만 N자 모양 자체가 실제로 양운이 몇 개 2, 3일 떼어가지고 양운 냈지 실제로 양운이 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주가 자체가 이제 과연 글로벌 증시 조정받는데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면 이게 되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고 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조정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 것이냐 과연 그 앞부분까지 반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있다. 이거는 저도 반대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환율 영향으로 좀 억울하게 빠진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94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크게 하이라이트 어제 이제 주가가 자체가 종가에 뛰었습니다. 지금 시간 뛰었는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400일 이평의 복귀거든요. 그래서 오늘 400일 이평의 지지 여부가 이제 간간인데 저는 400일 이평에 지지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특이하게 연동돼 있지 않는 이유가 이제 다른 데보다 파생 상품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파생 상품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핀란드가 이제 독점 종목이죠. 독점 종목. 그 삼성전자에 이제 연관돼 있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저는 301일평까지 301일평이 일단 1945포인트 줬는데 이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유 중에 지표로서 제가 이제 이격도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이격도 이 주가 이제 하락할 때 역배열에서는 이격도 외에는 다른 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격도를 봤을 때 이격도 자체가 이미 5일, 10일 이격이 영선을 넘은 그런 부분, 이 넘은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제 어제 제가 했죠. 전환선, 기준선, 선엑스펜 원투가 다 횡보 국면일 것입니다. 라고 횡보 후에 이제 주가 자체인데 주가의 크게 변동은 기준선 움직이는 날 변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날이 아직까지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어요. 어제 많이 떴지만 오늘은 주춤주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 폭풍전야의 변곡이 곧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폭풍전야의 변곡이 앞으로 한 1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서히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스윙 차트를 보면 스윙 차트가 조정해서 상승 트렌드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모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돈 먹일 줄 장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지금 여러분의 원화가 지금은 1,100원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압력이 나오죠. 이제 달러와 약세, 달러화가 이제 100엔 가까이가 깨졌죠. 100엔 가까이 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그 은행 총재를 바보 만든 언론들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의 약세를 계속 주장해야 되죠. 원화 약세 주장하지만 수출은 되지만 그게 돌아오는 부메랑 통화 증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우리들의 효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안정적으로 1,100원, 1,080원에서 1,100원 사이의 환율이 적정 환율이 아니냐. 중소기업이 어렵더라도 우리도 한번 채찍을 맞고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원화가 더 약세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이 팔아서 나가기 때문에 원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가 더 아니더라도 제가 1,100원 이하 때는 가야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누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전차죠. 우리나라 주식이 갈락하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부분 대신에 최근에 은행주를 끌어당기는 모양이 있습니다. 은행주를 끌어당기는 모양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전자 혼자는 절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의 아웃사이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은행주보다는 조선 쪽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폭과 아래보다 더 좋은 호재였기 때문에 조선주 관련 주식을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동차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노조 부분 그리고 노조들이 일한 만큼 돈을 벌어라. 남보다 뭐 잘생긴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후진국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 노조들도 여러분이 뭐 이익보다는 우리 주주들도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남만큼 한 다음에 돈을 더 달라.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생산성은 다른 데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으면서 돈을 더 달라.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앞으로 홀대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옷 작업복이 요거도 먹을 수 있는 작업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독불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제가 볼 때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자동차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도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선물만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나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상승 추세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오늘 장에서 선물 확인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서울 반도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5위 업체입니다. LED 제품 적용 초기 단계에 있는 조명 시장으로 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국 에너지 효율 정책과 환경 정책이 맞물려 과시화됨에 따라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970%로 참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9,500원에서 31,5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8,500원입니다. 코스닥 종목이니 약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내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스닥 시총일이 셀트리온 종목에 외국인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약 50%나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약 2조 5천억 정도가 손실을 봤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돈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종목당 1000만 원 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코스닥 종목은 1000만 원 정도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안 삽니다. 차후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많이 주는 외국인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들만 위한 제도이자 특권층을 위한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억 원으로 매매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와 수천억, 수십조 원을 가지고 매매하는 외국인 공매도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AS 종목으로 3월 25일에 말씀해 주셨던 NC소프트 AS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의 AS는 NC소프트입니다. 그동안 그 3주 동안 북한발 리스크라든가 엔저 또 여러 가지 셀트리온 사투 때문에 빨리 상승할 종목들이 이렇게 한 3주 만에 가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시장만 좋으면 보통 추천하면 10% 20% 바로바로 가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요. 현재 약 6%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차분히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는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게임 업체며 리니지, 아이온, 길드워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게임 개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게임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내일 있을 수요 강연에는 3호선 가락시장역 7번 출구에 있는 롯데마트 3층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있을 예정이오니 주식으로 사연이 많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삼성테크윈을 꼽았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 N자형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꼽았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AMOLED 대형화 선제적 투자 등에 주목하면서 현 주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은 삼성테크윈을 꼽았습니다. 2013년 영업이익 개선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규모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삼성테크인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코리아 서큐트를 꼽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는 부족한 생산 능력 증설과 주고객 내 입지 강화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비를 꼽았는데요. 4월 초 출시된 라인 펀치 히어로, 라인 에어 펭귄 프렌즈의 향후 매출 상승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3만 8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정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요일장 체크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투자분들 아시피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1900선대에서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디커플링 현상과 또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1900선대에 이어지면서 일단 반등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의 반등은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는 꼭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적으로는 역시 주식의 매수세가 들어야 되는데 아직 주식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1900선대에서는 반등은 주겠지만 아직 기조가 반전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150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1900선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급락주들이 반등을 주면서 지수는 이끌어줬지만 삼성전자가 버텨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지수는 1900선대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계속적으로 슬림화되고 차별화되는 전략을 접근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는 종목보다는 역시 좀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데 결국 단기 매매는 1900선대에서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물량 비중을 늘릴 때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여기에서 주가가 1900선대에서 반등을 줬다 해서 야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안심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분들의 매매는 역시 수급증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때까지는 아직 매매 전략을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실 때 결국에는 물량 비중은 좀 적게 가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대박보다는 결국에는 안전운전을 좀 먼저 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오늘장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테크윈이더라고요. 자세한 이유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삼성테크윈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투자분들 미증시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하락하는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이 시작되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도 본격적으로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테크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에 한 6,500억 정도의 1분기 매출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도 250억 정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역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삼성테크윈이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지켜볼 것이 역시 기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3월달, 4월달 여전히 견조하게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의 모습으로 주가가 밀려나간 시점에서 삼성테크윈은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선이 결국에는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일봉도 전일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세력은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삼성테크를 이끌어주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삼성테크는 이런 약세장 속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일째 상승 시에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단기적으로 3일째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매물 추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분들이 오늘 매매 전략 구사하실 때는
6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 시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고요. 그리고 매매하실 때에도 지금 같은 장세는 아직까지 시장이 상당히 그 상승 기조의 종합의 흐름이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 번에 매수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금을 세 개로 나눠서 3등분으로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틀째 상승 이후에 3일째에서는 눌림목을 중심으로 해서 67,000원대를 전후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목표 단가를 어디에 줄 것이냐.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는 9만 원까지 나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7만 5천 원권대에 7만 5천부터 8만 원권대에 놓여 있는 단기 저치는 6월과 7월에 찍어왔던 고점대 매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목표치는 역시 7만 5천 원대를 중심해서 잡아놓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이 좋다고 하고 뭐 기술적 분석이 좋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분들 항상 매매할 때는 손절의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손절은 61선을 중심해서 61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63,000원권대의 노이즈는 61선을 깨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63,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일단은 뭐 투자분들 알다시피 정리해놓고 그 다음 매매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뭐 종합주가의 상승 기조에 놓여 있다면 투자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지만 결국 시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전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약세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분들 매매 전략 구사하실 때 물량 비중은 너무 크게 갖고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으로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삼성테크인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출발을 2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21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0.2% 정도 내려온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정도 내린 5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일정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펀드 판매 50%룰 시행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한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에게 펀드 매매 주문을 위탁할 경우에도 이제 50% 룰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펀드 판매 50% 룰이라는 것은 일단 뭐 증권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펀드 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국제전자회로 산업전과 국제전자 실장 산업전이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전자회로 산업 부분부터 실장 산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또 신기술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뭐 국제전자회로 산업전에서는 전자회로 기판, 또 제조 공정 과정, 또 뭐 반도체 패키징, LCD, LED, 뭐 나노, 태양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들이 이제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됩니다. 일단 뭐 오늘부터 뭐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시작된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내일부터 이제 좀 피크 타임에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LG 생활건강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LG 생활건강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차트의 그림들이 상당히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국 경제지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2월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3월달 신규 주택 매매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그 세계적인 우리 그 아이폰, 애플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이제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실적을 일단 글로벌 정보기술 업종 쪽, 그러니까 IT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망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업종의 비중이 큰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세계적인 이제 화학업체 듀폰, 그리고 미국 2위의 이동통신 업체인 이제 뭐 AT&T, 그리고 KFC, 그리고 피자, 타고벨 등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세계적인 외식 업체 얌브랜드, 그리고 이제 LED 조명과 전력 공급을 위한 이제 반도체 전문 기업인 뭐 크리, 그리고 사무용 복사기 제조업체인 이제 제록스의 오늘 경제적 실적 발표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의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예상 지수가 19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47포인트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약 한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참 좋은 또 화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변곡점 이후에 풋옵션이 이제 탄생이 된 이후로부터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선물의 환매수가 이어질 수 있으면서 또 해지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종목들을 좀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저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1860포인트까지는 지수 조정 영역대가 확정돼 있고, 또 옵션이 푸시세를 노리는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1940포인트 구간대 이제 근접한다면은 또 N달러 환율도 재차 100엔대로 이제 근접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또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다소 좀 느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좀 확보를 한 이후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2860포인트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면서 오늘은 좀 일단 뭐 1940포인트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좀 현금 비중을 일부 좀 챙겨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